1장 마지막으로 태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입니다. 언어는 크게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트 방식이 있는데, 컴파일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스 파일이 입력되면 그 전체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컴파일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인터프리트 방식은 한 줄 한 줄 실행해서 바로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컴파일 방식이면 전체 코드를 다 작성해서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터프리트 방식인 경우는 한 줄 한 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간결하고요.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구분합니다. 보통 이제 포문이나 if문이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여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파이썬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를 표현하고 객체 간의 작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모듈화, 코드 재사용, 그리고 유지 보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유리하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코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도 많이 유리한 언어입니다. 이런 객체 지향 언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코드를 많이 만들었고, 그것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듈과 라이브러리들이 개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은 디테일한 코딩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어진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나름의 체계를 갖는데요. 가장 작은 모듈의 개념을 보면 여기는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전역 변수,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실행 가능한 코드를 포함할 수 있고 .py 확장자로 표현이 됩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이러한 모듈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점으로 사용해서 모듈을 계층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py.median처럼 하나의 패키지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모듈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루트는 반드시 init.py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패키지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낀 코드가 예를 들어서 softmax라는 함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케라스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체적으로 코딩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옵션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같은 경우도 코드를 하자면 몇 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옵션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판다스나 넘파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주로 매플란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통계 스태츠 모델스가 있긴 한데 이 수업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머신러닝에서도 사이클런이 있지만 여기서 역시나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딥러닝에 사용된 케라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약자로 pd로 많이 불러왔습니다. 판다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서를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 파일은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기에 필요한 데이터 추가 삭제라든가 계산, 정렬, 통계까지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numpy인데요. numpy는 기본적으로 행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계산에 특화되기 때문에 다른
기호나 형식이 기본적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배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렬 계산이 많은 딥러닝에서는 정말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물론 행렬은 되죠. 계산하고 정렬 통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 함수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의 데이터 시각할 때는 이제 매플러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랫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주로 PLT로 불러와서 사용하고 이렇게 히스토그램 같은 그래프, 이미지, 3D 플랫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케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라스에 있는 뭔가를 통해서 모델을 불러오고 그 외에 이제 라이브러리나 많은 전처리 기법, 학습 기법, 레이어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캐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글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파이썬 플랫폼입니다. 파이썬 플랫폼이라고 해서 파이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케라스나 판다스,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U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기본 구성은 이렇게 컴피트해서 이렇게 경진대회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서 실제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장인데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드는 코드 작성을 위한 것이고 코드 작성을 위한 노트북을 열고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코스는 이제 학습용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트북을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캐글에서 코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New 노트북과 Your Work가 있습니다. New 노트북은 이제 새로 노트북을 하나 만들 때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드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Your Wor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열게 되면 이렇게 파일 목록에 들어가 보면 임포트 노트북이 있고 다운로드 노트북이 있습니다. 임포트 노트북은 기존에 있는 코드를 저장해 놓은 코드를 다시 임포트 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기존의 파일을 작성한 코드를 다운로드 할 때는 다운로드 노트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를 작성할 때 각 라인마다 입력칸이 있는데 그걸 코드로 실행할 때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메모용으로 쓸 때는 이제 마크다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뷰에 토글 라인 넘버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각각의 명령어 실행 칸에 라인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디버깅 하실 때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제 캐글 노트북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글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입력하고요. 실행할 때는 그 코드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Shift Enter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입력창 제일 앞쪽에 보면 화살 표시가 있는데 마우스로 그것을 클릭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행을 추가하실 때는 각 줄 밑에 플러스 코드 또는 마크다운이 있습니다. 플러스 코드는 이제 코드를 입력할 창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마크다운은 이제 메모를 할 창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GPU 사용과 인터넷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꼭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지 GPU 사용 그리고 인터넷 연계가 됩니다. 인터넷 연계는 코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합니다. 캐글 노트북처럼 파이썬 언어의 특징인 라인별 실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VS 코드 같은 데서는 이제 코드 전체를 실행하게 됩니다. 라인별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파이썬은 둘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라인별 실행할 때는 그냥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A라고만 넣어도 되고요. 또는 print A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코드 전체 실행할 때 우리가 또 뭔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프린트 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별 실행하는 것에 파일을 저장했을 때는
IPIMB가 되는데 코드 전체일 때는 .py 파일이 됩니다. 최종적인 편집기가 이제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 구글 콜앱 혹은 캐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 형태이고요. VS 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코드 전체가 실행이 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의 실습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실습 문제는 예제는 기본적으로 OR 게이트인데요. OR 게이트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것의 원리는 4점, 사실 실제로 있는 점이 0, 1밖에 없기 때문에 0,0에서부터 1,0, 0,1, 1,1의 값들이 실제 OR의 경우와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B라는 라인으로 우리가 즉 이 라인보다 큰 값에서는 1, 아닌 것에서는 0을 주게 되면 1,1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OR로 쓰면 맞지 않고 AND인 경우는 B 라인이면 맞겠죠. 그죠? 반대로 A인 경우를 보면 0,0에서는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됩니다. 즉, 이 라인보다 큰 값에서는 1이 되고 작은 값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A1, A2, B가 필요하죠.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값이 1, 2, 즉 변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웨이트들이 있고요. B는 편차지만 여기서는 웨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A2, B 값이 요 직선에 해당되면, 즉 사실은 0과 1, 여기 0과 1을 지나면 직선이면 다 되겠죠. 그런 값이면 오아인 회로로 사용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반면 이제 AND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B를 사용하시면 AND인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는 XOR 같은 경우는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코드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